며칠 전에 프레이머를 통해 사이트를 제작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이머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려다 흥미를 잃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흥미를 잃지 않고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린 결론은 바로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과 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이머는 3D부터 에이전시, 애니메이티드, 앱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UI 키트가 있고 UI 키트를 쉽게 이해하면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복사 붙이기를 통해 자신의 사이트에 더해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템플릿을 통해 사이트 전체 틀을 불러오고 간단한 편집과 함께 UI 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가이드 영상을 기대한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이머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만약 아직 프레이머 계정이 없다면 오른쪽 상단에 사인업 버튼을 클릭한 뒤 구글을 통해 진행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빠르게 계정 생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나와서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오면 왼편에 메뉴 중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업데이트를 통해 프레이머 사이트로 나오게 되면 상단의 메뉴 중 리소스에서 마켓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프레이머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확인하기 위해 올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제로 에이전시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각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나온 템플릿 중에서도 필터링을 통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나눠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제로 여기 나온 애토믹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프리뷰 버튼을 통해 미리 보기가 가능하므로 템플릿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전에 프리뷰 버튼을 통해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현재 이 템플릿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로 이해할 수 있고 메뉴를 클릭해보면 원페이지 디자인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템플릿을 선택할 때 기준은 본인이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를 떠올렸을 때 목적에 맞게 기능과 디자인 스타일이 충족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전에 스크롤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 이 템플릿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 상단에서 Use for Free 버튼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주문 화면으로 넘어왔고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옵션마다 다르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가 있다면 무료 옵션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유료 옵션이 있고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템플릿 제작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단으로 올라가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ubmit Order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 시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템플릿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만약 프레이머가 처음이라면 채널에서 제공하는 프레이머 초보자 가이드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이 가이드에서는 빠르게 편집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템플릿은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홈이라는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된 원페이지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이미 데스크톱 버전부터 모바일 화면까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 나온 텍스트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편집한 뒤 바로 사이트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온 편집에 불필요한 사항은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나온 헤더부터 빠르게 편집하겠습니다. 헤더를 클릭하고 왼편에 레이어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헤더는 내비게이션 바라는 컴포넌트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편집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헤더를 더블 클릭하세요. 헤더 컴포넌트를 위한 편집 창으로 넘어왔고, 로고를 먼저 변경하기 위해 준비한 로고 이미지를 빈 곳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후 기존 로고를 클릭한 뒤 레이어를 통해 위치한 곳을 확인하세요. 위치한 곳과 동일한 선상으로 업로드한 로고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로고 옆으로 추가되었고, 기존 로고는 딜리트 키를 통해 제거하겠습니다. 새 로고를 클릭한 뒤 오른편에 나온 사이즈 너비 옵션을 16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해진 너비 값은 없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처 메뉴부터 클릭해 보면 설정된 링크가 홈으로 동일한 페이지며 동시에 섹션은 베네핏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뉴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되는 사이트가 아니고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특정 섹션으로 이동되는 원페이지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정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베네핏이라고 지정된 섹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 편집 화면으로 나가주세요. 홈 화면에서 메인 히어로 화면을 선택한 뒤 오른편 하단에 나오는 스크롤 섹션을 확인해 보면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 섹션 이름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바로 내비게이션 메뉴 클릭 시 이동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What You Will Get이라는 섹션을 클릭한 뒤 오른편 하단의 스크롤 섹션을 확인해 보면 피처 메뉴와 연결되었던 베네핏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이 섹션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같은 페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메뉴를 추가하고 이동되길 원하는 섹션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편집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메뉴 텍스트를 모두 편집하겠습니다. 메뉴 텍스트는 직관적으로 텍스트에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클릭 후 오른편에 나오는 컨텐츠 입력란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 메뉴 텍스트를 특징, 진행 방식, 후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추가된 버튼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편 옵션 중 비지블 옵션에서 노를 통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삭제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숨기도록 했습니다. 편집을 완료하면 태블릿과 모바일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노티파이 옵션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클릭하고 동일하게 Visible No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헤더 부분에 대한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홈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히어로 화면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직관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편집이 가능하고, 이미지는 준비한 이미지만 있다면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부터 먼저 예제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클릭한 뒤 오른편에 나온 필 옵션을 클릭하세요.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려면 가운데 나타나는 Choose Image 옵션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한 이미지가 지정된 사이즈에 맞지 않다면 타입 옵션을 가득 차게 하는 Fill 옵션에서 Fit 옵션으로 변경하면 크기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변경하면 되고, 가운데 이메일 구독 옵션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살펴보면 오른편에 서비스 옵션을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면 단순히 딜리트 키를 통해 전체를 삭제하면 되고, 여기서는 버튼 옵션을 클릭해서 라벨을 통해 텍스트만 알림받기로 변경한 뒤 버튼 편집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제목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스타일 옵션을 보면 헤딩 1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세요. 그러면 템플릿에서 미리 지정된 텍스트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텍스트 스타일 내에서만 작업을 하면 일관성 있는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에서 새 텍스트를 추가할 때 여기 스타일 옵션 중 적절한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스타일을 편집하고자 할 때는 예시로 헤딩 1 오른편에 편집 아이콘을 클릭한 뒤 이곳에서 편집하면 헤딩 1으로 지정된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어 일관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폰트라도 영어라면 보통 구글 폰트, 한국어라면 누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문제없도록 저작권을 꼭 확인한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컬러 옵션을 클릭하세요. 색상 같은 경우도 텍스트 스타일 같이 이곳에 미리 지정된 색상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메인 색상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여기 제한된 색상 내에서만 선택해서 일관되게 사이트를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창을 닫고 이제 다음 섹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배경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섹션을 클릭하고 가장 상위에 위치한 레이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확인하세요. 맞다면 오른편에 나온 옵션 중 필 옵션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검정색과 구별되도록 다크 50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색상을 변경해 준 이유는 하나의 배경 색상으로 전체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없으면 가독성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배경 색상을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색상을 수정한 개념을 토대로 나머지 대부분의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요소들은 생략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영상 부분에 유튜브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추가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고 미디어에서 유튜브 옵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빈 곳에 먼저 추가하세요. 추가한 뒤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살펴보면 현재 실제 영상이 아닌 디자인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한 뒤 비어있는 공간으로 유튜브 영상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영상을 감싸고 있는 비디오 레이아웃을 선택한 뒤 오른쪽으로 정렬하고자 한다면 디스트리뷰트 옵션에서 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영상 요소를 추가했고 원하는 영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유튜브 영상 요소를 클릭한 뒤 옵션 중 비디오에 영상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섹션의 배경도 변경한다면 섹션을 클릭한 뒤 필 옵션에서 다크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FAQ 섹션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FAQ에 나와 있는 질문을 클릭하면 왼편에 레이어를 통해 이전의 내비게이션을 수정할 때처럼 컴포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더블 클릭하세요. FAQ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고 각 질문을 클릭해서 오른편 옵션을 살펴보면 질문과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질문과 답변을 입력할 수 있고 현재 첫 번째 창이 오픈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를 닫으려면 변수 옵션에서 클로즈 옵션을 선택해서 일관되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 방식이 어렵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 홈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 나온 부분은 이전에 히어로 화면에서 봤던 이메일 알림 신청과 동일하며 여기서는 섹션 전체를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편집할 만한 주요 요소들을 기반으로 모두 살펴봤고, 이 상태에서 단순히 배웠던 대로 나머지 텍스트와 이미지만 변경해도 이와 같은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템플릿을 통해 고품질 사이트 제작을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UI 키트를 통해 여기 나온 아이콘을 변경하고 고객 후기 부분 아래 새 섹션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UI 키트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이머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사이트에서 가장 아래 하단 후터 부분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면 메뉴 옵션 중 스타트업 키트가 있고 클릭하세요. 키트를 받기 위해 Get for Framer 버튼을 클릭하세요. 키트를 불러오게 되면 자신의 계정 프로젝트에 자동 생성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키트의 메인 화면이고 왼편에 페이지를 통해 각각 클릭해서 살펴보면 키트가 용도에 따라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여기 나온 키트를 복사해서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통해 가져와서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적용해 보기 위해 우선 페이지 중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아이콘을 보면 미세하게 디자인이 다르고 여기서 이 디자인의 아이콘 전체를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해서 카피를 통해 복사하겠습니다. 사이트 편집 화면으로 되돌아와서 적용하려는 곳으로 이동한 뒤 빈 곳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옵션을 통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아이콘을 가지고 왔고 보기 편하도록 세로로 정렬하기 위해 레이아웃에서 방향을 위아래로 선택하고 너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할 아이콘을 클릭한 뒤 레이어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아이콘이 아이콘 컨테이너라는 레이아웃에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단순히 삭제한 뒤 아이콘 컨테이너 안에 새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곳에도 아이콘을 자유롭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여러 색상도 나쁘지 않지만 사이트 메인 색상과 일관된 느낌을 주기 위해 색상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편의 옵션 중 컬러 옵션을 클릭한 뒤 네온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일관된 아이콘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나머지 아이콘들도 모두 색상을 동일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아이콘 변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생성되어 있는 컨텐츠 전체를 클릭한 뒤 보이지 않도록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UI 키트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섹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UI 키트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페이지 중 테스티모니얼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이 섹션을 가져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를 통해 복사하세요.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가세요. 고객 이야기 섹션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페이스트를 통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후기 섹션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고 우선 여기 여백을 줄이기 위해 후기 부분을 클릭한 뒤 오른편에 패딩을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너비 단위를 필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색상으로 통일하기 위해 배경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나온 옵션 중 필을 클릭하고 색상 중 네온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도 클릭하고
오브레이 색상을 클릭한 뒤 네온 5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UI 키트를 통해 아이콘을 적용하고 섹션도 불러와서 모두 적용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UI 키트를 일부만 활용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가져와서 활용하면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프레이머 사이트 하단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키트를 확인해보면 스타트업 키트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프레이머를 통해 어떻게 템플릿을 선택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UI 키트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거나 도메인 주소를 적용해서 완전히 자신만의 사이트로 만들고 싶다면 채널에서 제공하는 프레이머 초보자 가이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이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